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죠.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제 연속 계속 700명대가 넘어서 확진자 수부터 좀 체크를 해보고 현안 몇 가지 챙겨본 다음에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762명이 나왔거든요. 수도권에서의 발생 비율 어제보다 더 높아져서 85.3%입니다. 내용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내용적으로 여전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수도권이 83.1%, 오늘은 수도권이 85.3%로 2%포인트 정도 더 높아졌습니다. 검사 건수는 어제가 23,000건 정도 되고 오늘은 35,000건이니까 12,000여 건 정도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은 35,000건 정도니까 보통의 평일 대비 검사 건수로 이렇게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계속 이런 정도의 검사 건수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검사 건수가 2만대 초반 정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확진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확진자를 다 찾아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말이 끼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검사 건수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 주말을 보낸 수, 목, 금, 토가 되면 폭발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확진자 수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백신 접종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백신 접종이 안 된 분들 위주로 확진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뭔가 좀 이런 분들에게서 경각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통제가 안 될 경우에는 위중증, 사망자가 급격히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확진자 상황 때문에 공포 내지 불안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온전한 일상 복귀로 나아가기가 다소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의 방역 상황이 좋지 않고 어떻게든지 당국이 지금의 확진 상황을 다소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들에게서 시작한 그 집단 감염이 계속 번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들 중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나왔는데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9명이 확인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방역 당국은 이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놓고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전례가 있어가지고 방역 당국이 더 걱정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우세종이 GH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까지는 사실상 국내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변이종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5월에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확산이 되고 그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사실은 제대로 진압이 되지 않으면서 GH발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대가 되어서 사실 그 전에 거의 소멸되었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신에 우세종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서울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은 사실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일단 국내에 유입이 되어가지고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미국처럼 10% 혹은 20% 정도의 그를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방역 당국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점검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9명 정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나왔다고 하는데 교수님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어느 한 곳에 집단이 뚫리게 되면요,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좀 더 속도가 가파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수도권에 퍼질 확률도 있을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태원 사태 같은 게 생긴다고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있고요. 또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하는 9명이 일단 다 추적이 되어서 감염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9명은 어떻게든지 치료를 받으면서 바이러스가 다 이제 없어지는 상황으로 치료가 될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국민들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마스크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천하무적이라서 막 마스크도 뚫을 것 같고 감염이 되면은 뭐 멀쩡한 나도 막 죽을 것 같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다고. 그냥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일 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델타 바이러스는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단지 그러니까 GH 변이 바이러스보다 단지
전파 속도만 1.7배 정도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별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거기에다가 위중증으로 빠뜨리는 것은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GH보다 중증을 떨어뜨리는 것은 다소 낮아 보인다. 이런 보고들이 요즘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킬 확률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바이러스 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변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변이가 어떤 식으로 계속 진화를 해가느냐 하면은 확진 속도는 높이고 병원성은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 변이가 이렇게 확인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단기간에 주류 변이체가 된다든지 또는 이것이 뭐 없던 병도 만들 정도로 굉장히 뭐 슈퍼 바이러스가 생겼다든지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범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주류 변이체가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거. 그것은 옛날과 달리 우리가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 거기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설 교수님 명언 있잖아요. 네, 개는 개다. 네, 저도 생각났습니다. 개는 개다. 개는 개지, 개가 호랑이나 사자가 될 수 없다. 개가 호랑이나 사자가 될 수 없다. 네, 아주 명언입니다. 네, 동감합니다. 예. 네. 자, 그래서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한 9명 정도가 나왔어도 우리가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니다라는 그렇습니다. 게 이제 두 분의 입장이신 거고, 어제 저희가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새로운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시행이 되지만 일단 수도권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이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일주일 연기가 됐어요. 지금 이 연기 결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어제 그 설대우 교수님과 제가 한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양을 보니까 서울시나 경기도나 인천시에서 먼저 방역 당국에 일주일 정도 더 연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요구를 했고 그걸 이제 방역 당국이 받아들여가지고 일주일 연기가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그 설 교수님이나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것이 지금의 수도권 상황이 심상치 않고 이러다가는 진짜 1,000명 이상의 확진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들, 그러니까 뭐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일주일이나 혹은 2주일 정도 연기를 해서 범퍼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렸고 이제 그것들을 방역 당국이 주도하기보다는 지자체가 좀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대로 지금 시행이 된 것 같아서 어쨌든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치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보죠. 이제 오늘이 7월 1일이고요. 상반기 백신 접종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29.9%의 집계 결과가 나왔는데 중간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백신 수급과 관련된 어려움 그리고 또 그 우리나라에서 상반기에 이제 주력 백신으로 선택을 했었던 아스트라제네카를 둘러싼 여러 논란 때문에 일단은 백신이 처음 접종하는 시점도 좀 지연이 되었고 한 달 정도 그리고 또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백신이 제대로 수급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서 많은 불안감도 있었고요.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론의 지속적인 회방 놓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상반기에 애초 계획했던 1,300만 명보다 200만 명 정도 더 많은 1,500만 명 이상의 접종이 되었고 이제 전 국민의 3분의 1 수준이 어쨌든 접종이 마무리가 된 것이니까 일단 목표도 상회에서 달성을 했고 또 속도도 굉장히 빨리 우리가 백신 공급만 제대로 된다면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역량이 앞으로 7, 8, 9월에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자산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도 중간 결과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전 국민의 약 70% 접종 이런 추세대로라면 언제쯤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두 가지. 저는 뭐 지금 우리나라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아주 뭐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심지어 1,300만 명 플러스 알파를 생각했는데 230만 명이나 초과 달성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월 말 부근에는 백신 접종을 거의 못했습니다. 백신 수급에 다소 이제 지연 현상이 생겨서 이것마저도 만일에 백신 수급이 잘 됐다고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거의 아마 1,800만 명까지 접종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어서 다소 약간 지연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230만 명 정도나 많이 접종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백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거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속도가 더 붙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원래 11월 말까지 이제 전 국민의 70%, 그래서 집단 면역에 도달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9월 중순에서 10월 말 정도까지 전 국민 대비 한 70% 정도가 접종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건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싱가포르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질문을 주신 시청자분이 계셔서 이거 해결하고 본격적인 얘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돌파 감염과 관련해서 괜한 공포를 조장하는 한 지상파 방송국의 보도를 팩트체크해 드렸는데 그 방송을 보시고 아이디 신동석 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설 교수님, 돌파 감염에 의한 감염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대로 2번 접종이다 또는 1번 접종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접종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2주, 14일 지난 이후에 이제 감염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걸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돌파 감염 후 위중증 사망인 경우는 0%입니다. 그런 경우가 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0%에 수렴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의 위중증 사망이 거의 93%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거의 93명은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이 위중증 사망에 이르고 있고 나머지 한 7% 정도가 이제 백신 접종을 1차나 2차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심지어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도 거의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빠지는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은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그것이 기존의 바이러스냐 아니면 변이 바이러스냐를 걱정할 필요 없이 상당히 강력하게 보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까지 언급을 해주면 신동성님께서 더 안심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가장 최악인 나라가 인도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데이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인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놓고서 확인을 해봤더니 10만 명당 4명 정도 돌파 감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돌파 감염 비율도 아스트라제네카를 한 번, 2번 접종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다라는 걸 일단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돌파 감염이 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를 확인을 했더니 더 놀랐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백신을 접종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 중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돌파 감염 사례 자체도 굉장히 드물고 돌파 감염 사례는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한테 나타나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어쩔 수 없이 다량 노출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 중에서 백신을 접종한 후에도 돌파 감염 사례가 나타났는데 그것도 10만 명당 4명 정도로 굉장히 낮았다라는 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신동석 님의 질문에 답하는 데이터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10만 명 중에 4명의 돌파 감염 사례가 있는 분들은 위중증이라고 사망으로 이어졌느냐? 거의 없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한 번 혹은 2번 접종하고 나서는 돌파 감염의 비율 자체도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설사 돌파 감염이 생기더라도 바이러스에 다량 노출되는 상황에서 생기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운이 안 좋아가지고 돌파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굉장히 낮다라고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확률적으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돌파 감염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통계가 인도에서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도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본산지죠. 본산지인데다가 거기에 지금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주된 바이러스여가지고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